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박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니시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시고 오시는 분이 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곳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고 알고 제가 시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참 우리가 다 열심히 살잖아요. 다 열심히,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요즘 오시는 분은 다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부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저 역시도 너무나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 부자가 되지를 못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답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주력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를 얘기하면 다 알만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내려놓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다시 또 시간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반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시장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지금 현재 7조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인데 반드시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 그 조회 시간에 그 본사 직원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건강보조식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앉아있는 내가 의심스러워요. 이 회사가 화장품을 파는 회사인지 식품을 파는 회사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근데 화장품 회사인데 식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기업들의 화장품 회사를 보니까 전부 다 식품을 런칭해서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나 투자를 하고 있었고 LG는 생활건강이라고 해서 이미나 판매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도 역시나 준비를 했는데 화장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준비하지 않고 식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전문 회사다 보니까 화장품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식품은 퀄리티가 좀 낮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를요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2년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누군가가 저한테 또 이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권유를 했어요. 근데 권유를 할 때 권유하신 그분은 저에 대해서 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었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뇨에 기가 막힌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멘트를 알렸어요. 근데 그 멘트가 다른 날은 와닿지 않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와닿으면서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화장품에서 파는 거는 퀄리티가 낮고 화장품 시장엔 7조에서 머물고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 시장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초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당뇨 대란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데 당뇨에 기가 막힌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설명회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올 이제 1월 말쯤에요. 그 대구는 동대구 역사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센터에 이런 창업 설명회가 있대요. 근데 창업 설명회 가서 설명을 제가 들으러 갔습니다. 제 발로. 제가 알아서 갔어요. 가서 딱 듣는데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요. 앉아 계시는 분이 진짜 10대분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연세 드시는 분들만 앉아 계셨고 제가 가장 젊었어요. 저도 50 밑자리 깔고 있는 내가 가장 젊은 나이층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시장성을 봅니다. 대구 인구가 280만 인구인데 이 좋은 제품이 런칭되고 있고 독점권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15분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봤는데 누군가는 제가 이 정보를 주니까 때가 아니래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없냐라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했어. 이 시장성. 야, 서부 개척 시대구나. 꽂으면 내 땅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화장품 회사에 딱 탈퇴서를 내요. 제가 사퇴서를 딱 내니까 본사가 발칵 뒤집혀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최고 직급으로 있었거든요. 발칵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에 강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월 초에 제가 딱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에게 정보를 줬지만 니나 많이 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관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정말 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정말 아침 저녁도 없이. 제가 아까 정말이에요.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본사에 올려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 또 후원을 가게 되고 그거 조금 적어서 팩스로 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도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란 놈은요 절대로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회의 모습 같으면 잡으면 되죠. 근데 기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에게 10년 전에 왔을 때는 기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도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저에게는 기회의 모습으로 왔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비즈니스를 오늘 검토하고 안 해도 가요. 해도 갑니다.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해도 가고 안 해도 갈 거라면 미래 비전 있는 게 시간만 투자해보자. 근데 어차피 투자할 거라고 하면 올인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 사업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회사와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6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성공은 확률이 낮아지더라. 저희 회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좀 특이해요. 제가 이 유니시티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사업만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 비즈니스도 6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검토해서 검토 우위에 없다. 그럼 어때요?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맞으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실 때는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이제 옆도 뒤도 나의 선택을 믿어주면 저는 성공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자존감이 좀 강해요. 내가 선택한 건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듣지 않아요. 단지 내가 선택했는 나의 선택을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왜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열심히는 살지만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게 되고 멀티잡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동종업계에서 또 명함을 바꿔야 되는 불상사죠. 근데 왜 그럴까요? 선택할 때 난 잘했다고 해요.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잘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잣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가지 기준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중에 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같으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시간이세요. 정말 성공했던 분들은요, 저녁 8시에서 밤 12시까지 이 4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나오셨으면 정확하게 알 건 좀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할 건데, 가장 첫 번째는 그 트렌드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이죠. 자, 우리는 평생을 뭐 하고 삽니까? 지출을 하고 삽니다. 평생을. 만약에 평생을 지출을 하고 사는데 이 지출이 만약에 우리 수입으로 환원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100세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0세 건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저는 저한테 예전에 물으면 저는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건강과 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2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부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여기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처음 오시거나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못 보신 분은 혹시 이게 재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노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에 가장 많이 지출할 곳이 뭐예요? 내 건강을 지키는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인컴이 100만 원이다. 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할 곳, 특히나 지금 정년이 없죠. 이태백이란 말 아세요? 20세 태반이 백수다라고 해서 요즘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고 언제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게 현 시점이에요. 대학생들이 1, 6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저출산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 고용 창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할 나이가 50이다 60이다 한번 정해보죠. 앞으로 살아갈 날 어때요? 똑같이 남았어요. 50이 남은 사람도 있고 60이 남은 사람도 있어요. 남은 60살, 남은 50년을 예전에는요. 내가 돈 안 벌어도 돼요. 왜요? 내 미래는 우리 아이가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뼈골 빠져가면서 굶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애들에게 공부시켰어요. 좋은 거 입히려고 노력했고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를 했어요. 왜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의 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 어떻습니까? 부모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 미래의 보험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벌어서 가장 많이 지출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건강이죠. 만약에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출이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괜찮겠죠. 왜 웰리스가 뜨는지 아셔야 돼요.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웰리스 산업이 21세기에 천만장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누누이 나와 있지만 왜 그런가? 왜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왜 화장품 회사가 식품을 팔고 있는가? 온리 책만 팔겠다고 했는 그 회사도 지금 뭐 팔고 있어요? 오메가를 팔고 있어요. 온리 야구르트만 팔았던 회사도 오메가 팔고 있어요. 정수기를 팔았던 회사도 오메가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많으니까? 지출. 우리가 뭐가 많아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겠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출이죠.
공급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면 뭐가 많아요? 식품 파는 회사가 대고 말로 억수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들으면 헷갈려요. 왜요? 다 좋대. A가 왔어요. 김정문 알러를 얘기하면 좋다 그래요. B가 왔어요. N사가 왔어요. 좋다 그래요. A가 왔어요. 좋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좋다 그래요. 소비자 입장은요. 헷갈려요. 왜요? 똑같은 식품인 것 같은데 자기네들 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저희 회사 거 정말 브리핑을 강력하게 해요. 소비자가 반응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 이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니네 거니까 좋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지레짐작. 그게 맞아요. 워낙 많은 식품을 봤으니까. 워낙 많은 걸 먹어봤기 때문에, 워낙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식품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것도 있어요. 조금 높은 것도 있어요.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자, 3등급은 어때요? 뭐가 없습니까? 호전이 없어요. 3등급 식품은 호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식품을 얘기하면 뭐 호전 반응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전 반응은 신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의사분이 이제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본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예요. 보시면 한의학에서는 약을 먹고 나서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명현 현상은 병이 나을 때 거쳐야 될 필수 코스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썼습니까? 한의사가 썼어요. 한의사는 명현 반응을 뭐래요? 낫기 위한 필수 코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의 쪽은 어때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또 하나. 등급이 낮은 식품은 호전 반응이 없어요. 호전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일어나면 뭐예요? 부작용이라니까요. 들어본 바도 없고 겪어본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품을 먹었는데 호전이 없다 그러면 등급이 좀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등급 보겠습니다. 자, 2등급은 호전 반응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늦게 나타나요. 빠르면 한 달 뒤, 늦으면 어때요? 6개월 뒤에 나타나요. 있기는 있어요. 아주 늦게 나타나요. 자, 1등급 볼게요. 호전 반응이 당연히 있겠죠. 얼마 만에 나타납니까? 저희 식품 얼마 만에 나타나요? 에너지를 먹으면 빠르면 30분 안에. 좀 늦어도 어때요? 3일 안에 나타나요. 2등급을 드신 분이 1등급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깜짝 놀라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고 이 식품을 먹어보니까 케어까지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드셨던 분은 다시 2등급 식품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걸 드셔보신 분 다시 3등급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아요. 소비자는 똑똑합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똑같다고 취급할 수 있어요. 알고 나면 어때요? 알아요. 알고 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건 뭐예요? OTC죠. 물론 회사 소개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식품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커져가는가?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트렌드에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사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문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회사는 회사는요, 벤치마킹 쉬운 회사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하나가 잘 됐다 그러면 어때요? 또 다른 회사가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하이리빙이 생기니까 하이넷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대표이사가 나와서 만들었어요.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고 있어요. 미에부가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미에미가 나왔어요. 지금 둘 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 제가 국내 기업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선택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제 기준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누구나 쉽게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건 위험하더라. 우리 지금 치킨 시장 보세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치킨이 교촌이에요. 교촌 치킨이 딱 나오니까 그 주방장이 나와서 뭐 만들었어요? 부촌 치킨. 자, 부촌 치킨에서 주방장이 딱 나서 또 뭐 만들었어요? 또촌 치킨. 웃을 일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벤치마킹 가능한 거는 위험해. 누가 위험해요?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기업주가요? 아니에요. CEO는 돈을 벌어가요. 누가요? 일하고 있는 우리가. 제가 어느 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대요. 매출도 100억 가까이를 띄웠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회사가 날아가 버린,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보셨나요? 그 다음에 제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OEM, ODM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사 있죠. 위험해요. 왜요? 시장성이 더 높은 곳,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제품을 그쪽으로 납품을 해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자가 돼요? 사업자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리더들은 알 거예요. 뭔가 어떤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누구와 싸우다가 그만두느냐, 회사와 싸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회사는 우리가 싸울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쓸데없이 빼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요. 저는 H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대표이사가 엄청나게 싸우다가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뭘 냈네. 수업료 낸 대가가 뭐냐면, 앞으로, 경험이 지혜죠. 앞으로 국내 기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국내 기업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3년 동안 포기했을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도 벤치마킹 가능한 점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희 회사 보겠습니다. 회사는 190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08년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108년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상투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08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엄청나게 급성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00년이 넘은 기업 있습니까? 100년이 넘은 기업 있나요? 30년이 못 넘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는 아주 지리산 꼴짝에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요. 저희 친구들이. 그 정도로 꼴짝이에요. 친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비포장도로가 얼마 전에 포장됐을 정도로 아주 깡촌이에요. 한제골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는요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 나이에 대학 나온 여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의식 수준도 좀 낮은 곳이에요. 그곳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얘기했어요? 상투 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역사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기업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간 회사가 뭔지 아세요? 공장으로 많이 갔어요. 혹시 왕자표 신발 공장 들어보셨나요? 삼리 빵 공장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는 왕자표가 어디로 갔나요? 이 브랜드가 바뀌었나요? 저는요 요즘에 예전에 했던 기업들을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가 없어요. 다 죽어가요. 왜 그럴까요? 기업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뭐예요? 소비자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예요. 이 회사도 이윤 추구를 했던 회사예요. 왜요? 기업이니까. 근데 소비자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존속했어요? 108년 존속.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을 100년 동안 지켰으면 앞으로 100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역사 속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회사는 믿고 가도 되겠다. 내가 그곳이 유토피아라고 갔었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이 108년의 역사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기업을 선택하실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30년이 넘은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비즈니스는 어때요? 상속이 가능하죠.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뭐 어때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요? 나라님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에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잘못된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렉스올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출발합니다. 제약회사였습니다. 약을 팔던 회사였어요. 자, 약은 누구만 팝니까? 일반인 팔 수 있어요? 약사만 팝니다. 누구나 팔 수 없어요. 약국에서 취급했던 약사들만 팔 수 있던 판권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약사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약의 부작용으로 심각성을 느끼게 될 때가 오죠. 그게 바로 1950년, 60년을 거치면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약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느끼나요? 아직 못 느껴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여기 아까 데리고 온 새댁이들 있던데. 우리 새댁이들 보면 알아요. 이 새댁이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를 어디로 데려가요? 식품으로 자연치료제로 치료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바로 내과 들어가서 깨댕이 벗겨가지고 뭐 맞춰요? 항생제 맞춰요? 시골 말이에요. 네, 깨댕이 벗겨가지고. 그게요. 그 사람들 어때요? 차세대예요. 그 사람들 차세대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배워요? 그 후세가 배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에 가난한 몇 년 뒤져 있는지 알아요? 정치는 60년, 문화도 50년, 약도 어때요? 5, 60년 뒤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래요. 의식 수준이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의학 관계자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처음 놀라는 거. 미국인들이 50년 먹을 약을요, 우리나라는 3일이면 해치워버린대요. 우리나라는 해치워버린대요. 이만큼씩 겁없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기생충, 구충제를 살충제인데 어떻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방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사면 돼. 나 어른이라 그냥 가면 줘. 요즘에는 약국에 가면 3+1도 있어요. 3+1도 왜 4인 가족이니까. 가격을 다운해서. 약국에 한번 가보세요. 겁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구충제를 내가 지금까지 몇 알을 먹었던가. 살아온 세월 고박이 일을 해보니까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토피가 됐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요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너무나 무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네. 감사드리는 게 내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만나서 그걸 지금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주구장창 화장품 속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감에 먹어 감에 그쵸 뭘요? 약을 우리 아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나 신각성을 벌써 1950년대 60년대를 기점으로 뭘 만들어요? 드디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만들죠. 그게 바로 자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시중에 나오게 된 게 1970년이에요. 이게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동종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종요법이 뭐예요? 호모파스틱이죠. 약자로 뭡니까? OTC죠. 자, 이 OTC는 어때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미국 등록해 보면 어때요?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자연치료제로 렉소론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온리 식품만 만들고 팔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회사가 자, 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자,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온리 식품만 만드는 이 회사가 다시 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약을 만들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을 만들던 회사가 식품 만들 수 있을까요? 식품 만들 수 있어요.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약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식품을 만들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뭐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저는 무엇을 받느냐? 그래서 독점권을 본 거예요. 야, 이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난 됐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비즈니스만 열심히 하면 되죠. 저는요, 지금 3, 4년 일을 하고 있지만요,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회사에 오래 있었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하면 돼요. 내 일만. 회사 걱정도 필요 없고 뭐 회사가 그냥 프로모션 걸어주면 그냥 그거 받아서 오다 그냥 우리 파트너들한테 내려주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늘 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우리 사회 회사 관계자분들 나오시죠? 뭐 노부장님도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만나면 항상 인사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 저한테 이 정보를 주신 분 딱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감사해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이 OTC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1970년대 이게 이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변화를 시도합니다. 무슨 변화를 시도하냐면 1990년도가 되면서 렉솔은 원래 이제 이렇게 홍보라 그러죠. 네, 우리 뭐라 그래요? 예, 광고라 그러죠. 광고를 참 많이 했던 회사예요.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갑니까? 소비자의 단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거 아시죠? 제조에서 소비자의 나한테까지 오기까지 짧게는 5단계예요. 제조에서 총판에서 도매점에서 소매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5단계가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단계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과정이 길어요. 길면 길수록 뭐가 올라갑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자, 이 회사는 광고를 안 하기로 선포를 합니다. 대신에 광고하는 대신에 뭐 하겠다? 일반인에게 판권을 주면서 단가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바꾼 게 1990년도. 자, 마케팅 전략이 뭐예요? 판매 전략이죠. 판매 전략을 1990년도에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한테 줍니까? 일반인에게 판권을 주기 시작을 해요. 약사에게만 주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급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바꾸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1998년도 8년 만에 100대 기업이 28위로 랭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이 세월보다 어때요? 마케팅 전략 바꾸는 이 8년의 세월이 더 큰 업적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글로벌로 시도를 한 게 2001년도입니다. 자, 2001년도 어때요? 11개국, 11개국에 동시에 오픈을 해요. 자, 오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딱 전달하면 그때는 이제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하는 거 멘트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유니시티 아느냐고 제가 대구가 조금 혼탁해요. 순수하진 않아요. 조금 혼탁한데 제가 이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물었으면 참 좋았을 걸 유니시티라고 물었어요. 10분 중에 9분은 저를 말렸습니다. 왜 말린지 아세요? 왜 이제 하느냐고. 왜 10년 된 회사를 왜 이제 하느냐고 저한테 말렸어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본 건요. 사업 설명회 10대분 앉아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왜 이제 하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나한테 질문을 할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제 회사 다음에 이제 우리를 봐야 되죠. 사업은요. 너무 빨리 하면 고생을 바가지로 해요. 너무 늦으면요. 시장성이 없어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스템과 타이밍을 제가 동시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 보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당시를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출발합니다. 2001년도에. 자 이 회사가 출발하면 쫙 뭘 합니까? 줄서기를 해요. 렉솔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때요?
대단한 회사가 들어오면 시끄럽죠. 주변에 그런 기업 보셨나요? 예, 여기는 순수하신 분이 많다 그래서 막 적나라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대구 같으면 막 얘기를 해버리는. 대구 같으면 제가 막 얘기해요. 막 회사 이름 그런 녹음 안 뜨시는 거죠.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몇 가지 회사만 얘기를 하자면요. 다이아몬드 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네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나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보셨나 봐. 대구는 다 알아요. 대구는 다 알아요. 줄서기 할 때 꼭 거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왜요? 세팅할 때. 줄서기를 합니다.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면요. 줄서기를 해요. 줄서기 하는 곳은 번호를 매겨. 1번, 2번, 3번, 3번. 뭐 1번 아래. 아니면 자기 밑에 2번 아래.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자, 세팅을 쫙 하면 뭐가 올라갑니까? 매출이 반드시 뜹니다. 뜨는 세대를 우리가 1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매출은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전부 다 누가 들어갑니까? 순수한 소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험자가 들어가요. 경험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낸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왜요? 각자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 떨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분이 남죠. 남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이 남는 몇 분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이 남는 몇 분에 의해서 뭐가 정착이 되느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시기가 있어요. 요 세대를 우리가 3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1세대에 출발했다가 떨어지는 시기에 추풍낙엽 다 지배를 가요. 그때 들었던 분, 그때 잠시 했던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 하냐라고. 제가 그래서 안 거예요. 그분들은요, 강의 3분만 들어도 했다 그래. 난 처음에 진짜 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초기 3개월 그만두실 분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죠? 그만두실 분 보여요? 밖에 나가서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누가 피해자가 되는지 아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의 꿈을 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둔 건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했대. 제가요, 처음에 이 사업 만나가지고요, 쏘걸 뻔했어요. 전부 다 저한테 하니 왜 이제 하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아하, 그랬구나. 이 시기가 1세대에서 2세대 다 빠져나가는 이 시스템이 정립되는 게요, 짧으면 3년이 걸리고요, 길면 7년이 걸립니다. 짧으면 3년이 걸리고 길면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줄서기 하는 회사가 막 꼬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시면 돼요. 3년 뒤에 오십시오. 아니면 7년 뒤에 오십시오. 딱 그렇게 하면 돼요. 7년 뒤까지 살아있으면 어때요? 그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유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몇 분이 계시죠? 지금 다 뭐 됐습니까? 전부 다 100만 장각 넘어가서 버티신 분들. 근데 다 못 버텼죠. 다 떠나가죠. 왜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3세대. 이때 출발하시는 분은요, 저희 최고직급 오는 데까지 무려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이때 시작하시는 분 있죠. 시스템이 정착될랑말랑 할 때. 이때 진행하시는 우리 스폰서님 계열들이. 이분들은 어때요? 이때는 이제 최고직급 가는데 몇 년 걸려요? 길면 4년, 5년. 짧아지는 거죠. 뭐가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이 유니시티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러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서울로 가셔야 돼요. 나는 갈 수 있어요. 내 팀이 갈까요? 여기도 멀다고 엎어지면 코다릴 때 여기도 멀다고 안 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정신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내 진마저 빠져요. 왜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우리가 해내는 시기라고 그래. 해내는 시기. 여기를 하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하는 시기. 자, 쫙 올라갑니다. 자, 1세대도 올라가고요. 4세대도 올라갑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 4세대는 뭔지 아세요?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되는 시기.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제가 만약 1세대 때 만났다. 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저는 뭘 잘 만났어요? 타이밍이, 이 시기를 잘 만난 거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되는 시기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저는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에 이런 교육장이요, 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만 성공은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강력한 믿음과 신뢰와 나에 대한 믿음만 있으시면 어때요? 그냥 하면 돼요. 전국이 다 센터가 있어요. 대구 센터도 아주 멋지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롬 비즈니스 파트너가 뎁스에서 거제도도, 제주도도, 서울도 어디에도 어때요? 심지어는 경상도 센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진주, 구미, 김천, 문경, 뭐 진해, 마산 너무 많아요. 진짜 천지백갈이에요. 대구 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곳인데. 왜요? 되는 시기니까. 그럼 기득권의 기회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득권의 기회는 1세대일까요? 4세대일까요? 4세대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다음 세대가 뭐냐 그러면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5세대, 누리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누리는 세대는 어느 세대에 만나신 분이 가장 많이 누려요? 4세대에 만나신 분이 가장 많이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들었어요, 이 강의를. 근데 나는 별로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또 듣게 돼요. 왜요? 누리는 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아져요, 하시는 분들이. 그만 듣고 싶은데. 아, 야야, 나 들었다, 2년 전에. 박매준지와가 강의하는 건데 들었다. 나 안 듣고 싶어. 나중에는 귀에 못 딱 가되도록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날 박매주의 강의는 별로였는데 차도 오락하니까 이제 한 3년 뒤 이제 아픈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봤는데 오, 들으니까 괜찮아. 괜찮아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장성이 좁아져 있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할 걸. 시기를 잘 타셔요. 이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요, 시스템이 갖춰지는 데까지 적어도 제가 몇 년 걸린다고요? 늦으면 7년이 걸리고 빠르면 3년이에요. 이 회사가 왜 3년 전부터 꿈틀꿈틀 왜 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타이밍? 제품 얘기했지만 제품의 타이밍과도 맞아요. 왜요? 심혈관계 질병으로 누가 죽었어요? 김정일. 우리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하필이면 왜 그 병으로 죽냐고. 우리 사업 되라고. 가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근데 이 심혈관이요, 우리 2001년대 유니스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사망 위험률에서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36%로 올라가요. 얼마 전에는 드디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망 위험률이 암에서 심혈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뒤를 보세요. 70%에 육박을 해요. 우리 제품의 주력 제품이 뭐예요? 심혈관계 질병을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당뇨 대란이 오고 있다는 감지하고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가족력이 그런 거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제품의 타이밍과 이 시스템의 타이밍 어때요?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되는 시기는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 성공하는 이 기차라고 하죠. 여기서 내리시면 안 하면 돼. 이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요, 이때에서 복을 많이 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요거 아시겠죠? 지금은 되는 시기에 4세대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스템과 타이밍 한꺼번에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제품 볼게요. 자, 저희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있어요. 자신 내가 머리가 아파요. 뭐 어때요? 저희 머리에 좋은 클리스토가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내가 와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경험 한번 해보신 분. 클리오소도 드셔야 돼요.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 알아요? 건망증은 야를 들고 찾아. 보드마카가 어디 있는지 찾아. 이러면 건망증이에요? 치매는요, 야를 딱 들고 야가 많은 물건이지 이러면 치매예요. 두 분 다 드셔야 될 게 뭐예요? 클리오소트예요. 치매 지금 겁나는 질병입니다. 뭐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클리오소트는 뭐가 돼요? 예방만 되는 게 아니라 초기 치매는 잡을 수 있죠.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자, 머리를 내려서 눈으로 들어갑니다. 안경 끼신 분 많으시네요? 자, 눈이 안 좋아요. 간이 나빠서 눈이 안 좋으면 어때요? 엔지겐과 비전 먹으면 기가 막히죠. 순환이 안 돼서 눈이 나쁘다 그러면 어때요? 오메가와 비전 먹으면 기가 막히죠. 제가 오다가도 이영하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하나님 얘기 안 해. 하여튼 빌고 빌었어요. 나 같은 여자 한 명만 달라고. 제가 옛날에 있어서 저 같은 여자 한 명만 달라. 어이구 진짜 나 같은 여자. 왜요? 전국을 말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막 이건 지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놈의 기분은 이렇게 좋은지 지치는 것도 없어요. 막 돌아다녀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 맨날 없다 오늘 왜 그렇게 잘해? 들으면 되는 거 같다가 집에 가면 안 돼. 또 되는 거 같다가 안 돼. 왜 제사를 왜 이렇게 많이 지내냐고. 저는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정말 나보다 더한 여자. 이런 비즈니스가 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제가 막 브리핑을 했어요. 저는 브리핑을요 정말 강렬하게 막 했어요. 그냥 이거 안 사 먹으면 맞아 죽을 것처럼 해요. 막 미쳐갖고 신들리는 여자를 막 하니까 그분이 이래. 저는 일할 사람 아닌데 이러시죠.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라고. 지식사회다. 모르면 뒤처진다면서. 이 좋은 제품 알고 계시라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봉사를 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식품을 누구한테 권해서 그 사람 살리는 것도 봉사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헤어졌어요. 30분 만에. 바쁘다 그러니까 어쩔 거예요. 하고 내 이름만 저는 명함 안 줘요. 개인적으로. 명함을 주니까 다 어디 잊어버려. 그래 카달록에다가 박미주를 그렇게 적어가지고 전화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딱 열흘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더래. 하도 거품 물고 얘기를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모님께 줘야 될 제품이 있으면 선택을 해달래요. 왜요?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럼 부모님의 문제가 뭐냐? 아니야. 니즈 파악 들어가야 되죠. 부모님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눈이래. 엄마는 백내장, 아버지는 녹내장. 두 분이 심각하시대. 문경 사신대. 지금 문경 센터 만들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전화 온 거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주 씨 해도 되고 미주 언니 해도 되고 막 알아서 미주구리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 그 호칭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나 그래 그럼 미주 사장님 예 이라니까 성분이 뭐냐 밑도 끝도 없이 뭐 오메가를 말하는 겁니까 비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둘 다 성분을 얘기해달래. 그래 루테인이 성분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른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실명 위기에 온 게 3년 됐대요. 하늘에 별이 안 보이. 천에 별이 뜨잖아요. 지금도 별이 안 보인 지가 3년이 됐는데 야야 별이 보인다고 전화가 왔대. 며칠 안 드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놀라고 난 전화 온 거예요. 성분이 뭐냐고. 제가 어때? 타이밍 절대 안 놓치죠. 기다리시라고. 다른 스케줄 다 캔슬되고 구미로 쫓아갔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눈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 당뇨 때문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다. 그분에게 정보 주는 게 우리 일이다. 그 정보를 많이 주면 많이 줘서 복 받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에 관심 없다 했기 때문에 돈 얘기하나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케팅도 몰라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국을 휘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일 날 5월 20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요. 10일 일하고 뭐가 한 줄 아세요? 디렉터 갔어요. 그것도 1100볼륨에 900볼륨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200 몇십만 원이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마케팅 그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돈이 들어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케팅을 불었는데 지금 이제 푸덴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지금도 마케팅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전국을 쫓아다니는 거 나보다 더해. 그 열정이 식을 줄을 몰라. 왜요? 제품의 비전을 받게 돼. 어떻게 이런 제품이 이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언제 나왔냐라는 거예요. 당신도 모르게 위해서는 100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이 뭐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막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멋진 리더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참 재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구나.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하니까 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통 큰 여자 달라고. 속 좁은 여자 말고 통 큰 여자 달라고. 네, 그렇게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폐가 안 좋았을 때, 기관지가 안 좋았을 때 또 요즘 갑상선 많죠. 갑상선은 여자한테 많아요? 남자한테 많아요? 여자한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갑상선은요, 거의가 스트레스가 거의 99%예요. 1%가 칼슘 부족이에요.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안 좋아지죠.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를 쳐요? 간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수명이 좀 짧죠, 여자보다. 그래서 그런 제품까지 아주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3년 동안 일을 못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셔서. 근데 저희 클로코사민하고 C세트 드시고 올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제품이 다 있어요. 한 가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그분의 니즈 파악만 되면 그분이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어디가 안 좋은지 파악만 되면 어때요? 치료가 가능한 제품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처음엔 돈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건강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일을 하시면 재밌게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 명분을 찾아준다라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안쓰러워요. 근데 내가 돈을 번 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줬어요. 근데 노를 하거나 가슴에 상처 주는 일을 했다. 그럼 어때요? 이 일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명분 중시 비즈니스를 하면 절대로 떠날 이유도 없고요. 이 사업이 안 될 이유도 없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돈 쫓아가지 마라. 돈이 가는 길목을 어때요?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이 좋았어요. 다양했어요. 그럼 따라주는 게 대중성이에요. 자, 아무리 좋아도 비싸다. 그럼 어때요? 또 드실 수 없어요.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재구매 일어날 수 없어요. 저희가 왜 재구매가 90% 가까운 줄 아세요? 가격이 저렴해요. 굉장히 착해요. 저희는 교육 5번 들으면 어때요? 30% 싸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저는 대구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회원가입 아무나 시켜주지 마라. 알고 먹게 하셔라.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회원이 아닌데 회원가로 줬다. 가격을 흐리시는 분 있다. 라고 하면은 3번만 얘기해라. 내가 본사에 건의한다. 내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소비자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내만 보시면 안 돼요. 나의 후세를 보셔야 돼요. 내 3년 뒤에 나올 미래의 내 파트너, 5년 뒤에 나올 미래의 내 파트너, 그분들이 나왔을 때 배고프지 않게 하시려면, 그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 속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흐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격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먼저 한 선배 사업자들 어때요? 가격을 지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흐리면 안 돼요. 인원이 많아지면 까딱 잘못하면 뭐가 흐려져요? 가격이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격 흐리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회원 가입은 교육 5번 이상 들었을 때 가입시켜 줄 것.
물론 이제 조금 지역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가입 안 되신 분에게 회원가를 주지 말 것. 여러분들이 소비자 가격을 줘서 소매 이익을 챙기세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가 어때요? 배고프지 않게 하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배가 고파요. 도움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가격은 회원 가입을 하면 어때요? 평균 가격이 70%가 뭐예요?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예요. 우리 거는 10만 원 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평범해도 4인 가족이 이제 우리나라도 2만 불씩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5, 6만 원짜리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비싸서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못 믿어서 못 먹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사업을요.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A가 전달을 했어요. 니나 해 라고 얘기했어요. B가 전달하면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가격이 비싸서 못 먹는 거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확신이 없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중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장 경제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아주 독창적이에요. 자, 독창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PDR이 등재가 돼 있죠. 자, 의사가 보는 참조, 우리가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검사나 판사가 보는 법전이 있듯이 애들이 보는 영어 사전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95%가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약이 올라가 있죠. 식품은 5%가 올라가 있는데요. 국내 식품은 단 한 가지도 거론된 적도 없어요. 올라간 적도 없어요. 우리 거는 무려 11가지가 올라가 있죠. 저는 요즘에 동종업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면 다 자기 거 좋다라고 우겨요. 그럼 뭐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죠. 저는 싹 웃으면서 묻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혹시 PDR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근데 PDR이 뭔지를 몰라. 그럼 어때요? 안 올라간 회사예요. 올라간 회사는 어때요? 강조를 하죠. 그럼 제가 PDR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거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임상실험을 했습니까? 자, 임상실험을 했습니까? 그러면 반반 다 대답이 나옵니다. 했다, 안 했다, 모르겠다. 그럼 했다, 또 묻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동네 김내과에서도 한 거예요? 그쵸? 어디서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했습니까? 그 다음 질문, 몇 명에게 했습니까? 10명에게 해도 한 건 한 거예요. 몇 명에게 했습니까? 우리는 43,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전 세계 8개 유수한 대학 기관에서 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린이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스탠포드 의대 아시나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때요? 신나게 가르쳐주고 옵니다. 그 사람 집에 가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똑같은 식품을 파는데 우리는 PDR이 뭔지도 모르고 그쪽은 PDR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임상도 모르겠는데 저건 임상을 했다 하고 거기다가 마지막 가격. 당신이 만약에 소비자라면 당신이 만약에 소비자다. 당신 제품을 얘기하고 내 제품을 얘기하면 당신은 어느 거 선택하겠냐? 제가 딱 질문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말을 못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했던 이 과거가 수업료 내신 거다.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다. 기회를 한번 가져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어때요?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자료 투입되고 다시 만나러 갑니다. 3번 만나면 어때요? 강의 들으러 오시죠. 왜요?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묻는 질문이 이 3가지를 묻습니다. PDR 임상실험 어디서 했느냐? 몇 명에게 했느냐? 데이터 보여달라. 이런 걸 제가 단답형으로 딱딱딱 질문해서 제가 많이 묻는 편이고요. 3번째, 우리는 베아베트크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네, 정말 흡수가 빠르죠. 우리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독창적인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력 제품은 한두 개만 얘기하고 보상 플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창적인 거는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바이오스 라이프라고 붙은 게 있어요. 바이오스 라이프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바이오스 라이프 C가 있고요. 바이오스 라이프 E가 있고요. 바이오스 라이프 S가 있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뭐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당뇨, 대란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차세대는 뭐가 옵니까? 비만,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시면, 여행 가보시는 분 알죠? 여행 가보시면요. 딱 앞에 있는 여자가 엉덩이가 따로 걸어가는 여자들이 많아요. 다리는 먼저 나가 있는데 엉덩이가 출렁 뒤 따라 들어와. 앞에 딱 보면 어때요? 배 따로 오고 뒷다리가 따라 들어와.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게 지금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잘 보세요. 회사마다 다이어트 제품 안 파는 회사가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요. 어쩌면 관심은요. 다이어트 시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심혈관이지만 관심도는요. 다이어트가 더 많아요. 그러면 시중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독창적이냐? 라고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바이오스 라이프 C는 어때요? 지금 임상 데이터 다 나와 있죠? LDL을 몇 프로? LDL을 몇 프로? 네, HDL 몇 프로? 아, 다 공부가 잘 돼 있으시네. 이러니까 원주가 사업이 잘 되시는 거예요. 보통 약은 뭐만 낮춥니까? LDL만. HDL을 높이는 거 어때요? 기술이죠. 어떻게 식품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죠. 자, 브리스남 박사님 동영상 보셨나요? 미국의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클린턴 대통령까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 보시면 가족력이 뭐예요? 심혈관. 형님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단 며칠 먹어보고 뭐가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 발표합니까? 공개사안을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뭘 봤냐 그러면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뇨가 완치가 된다는 표현을 해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완치가 되냐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자기 이름을 걸고 뭘 했습니까? 공개사안 발표를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바로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C의 이 시장성을 보세요. 무궁무진한 시장성. 우리가 앞으로 어쩌면 죽을 수도 모르는 심혈관. 오늘 김정일이가 돌아가셨듯이.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일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안 됐지만. 자, 에너지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때요? 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정말 피로회복에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캔으로도 나왔지만 아직 한국은 캔으로는 아직 안 나왔죠. 이 피로회복은요, 어프로치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딱 미팅 들어가면 에너지 먼저 한 잔 딱 드려요. 드리고 저는 그분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에너지를 딱 드시면 30분 뒤에 건강검진이 저절로 나와요. 조금 있으면 눈이 시원하다, 머리가 시원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졸립다 하시는 분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혈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중풍기가 있네요, 웃으면서. 그럼 진짜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가족력이 그렇다라고. 너무나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거꾸로 막 눈이 침침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간이 나쁘다라고 하는 신호다. 먹자마자 화장실로 쫓아가시는 분 있어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방광이 약한 거죠. 방광이 약한 거예요. 제가 딱 얘기를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저희 식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말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요. 암이 오기 3년 전에 우리는 인체 온도가 뚝 떨어진대요.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방하고 관리하면 어때요? 반건강이 건강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에너지는 그런 역할이다 보시면 되고요. 슬림은 어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일반 슬림하고 다른 게 첫 번째 어때요? 일반 거는 굶으라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먹어라 그래. 거꾸로 해요. 일반 거는 굶어라. 우리는 먹어라. 먹어야 뭐가 맞아요? 영양 밸런스가 맞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 좋아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렙틴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에요. 근데 렙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서 질행하는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뇌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 물질을 발견한 게 1994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제품이 나오면 대박을 칠 것이다라고 예고된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슬림이에요. 단점은 뭐예요? 요요가 없는 대신에 속도가 좀 늦을 수 있어요. 왜요?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막 당겨요. 오히려 막 먹혀. 음식이 자꾸. 렙틴이 깨지면 이런 경우 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실컷 먹었는데 앞에 음식이 있으면 자제를 못해. 자꾸 손이 가. 뭐가 깨진 거예요? 렙틴이 깨진 거예요. 그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어때요? 최소 한 달이 걸려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어때요? 한 번 빠지면 다시는 찌지 않은 요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검증받은 제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이 PDR에 올라간 예가 있다 없다? 저희 거 말고는 없어요. 저희 거는 PDR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슬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또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얘는 뱃살부터 안 빠집니다. 얘는 어디부터 빠져요? 일반 거하고 틀려요. 근육이 있는 곳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뒤태부터 예뻐지죠. 등살부터 빠지는 거 아시나요? 두 번째가 허벅지 빠지죠. 언제가 맨 마지막으로 빠져요? 배가 맨 마지막으로 빠져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뭐 만져요? 배 만져요. 그러고 안 빠진대. 등을 만져보라고 얘기하세요. 가장 먼저 빠집니다. 뒤태가 아주 예뻐요. 이렇게 뚱뚱한 아가씨가 자기는 배만 보니까 모르겠어. 뒤에서는 엄마가 야야 네 뒤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안 비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육이 있는 곳부터 빠져요. 자, 근육이 없는 곳은 어때요? 만들면서 빠져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아주 과학적입니다. 가격 너무너무 저렴해요. 자, 이 다이어트 시장 경쟁 우위에 있는 게 저희 제품의 단지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 자기 나이만큼. 내가 30대면 3개월, 40대는 4개월, 50대면 5개월. 그때부터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호르몬 밸런스가 어때요? 많이 깨져 있는 분일수록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오래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몸에 나쁜 거는 맛이 없어져요. 술 때문에 살이 쪘어요. 근데 그러면 술이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술림을 오래 먹다 보면. 나는 막 짜게 먹어서 살이 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식당 가면요, 모든 음식이 짜게 느껴져요. 그런 거 혹시 모르셨나요? 느끼시는 분 있으시죠? 입이 뭐로 돌아갑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술 먹여봐요. 뭐라 해요? 이렇게 해요. 아들은 뭐가 맛없어요? 술이 맛이 없어요. 왜요? 걔는 술이 지 몸에 안 좋은 걸 알아. 근데 우리는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몰라. 모르던 그 몸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애인이래. 그렇게 좋아했대. 근데 이놈 낙이 없대. 왜요? 술이 맛이 없으니까. 근데 몸은 좋아지니까 행복하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술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전에 술을 좋아하십니까? 꼭 물어요, 남자분은. 좋아한다. 그러면 에너지 한 포, 바이오스라이프 C를 한 포를 딱 주면서 술 드시기 전에 꼭 이걸 타고 드시고 술을 드셔보시라고. 다음날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분이 좀 사업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에너지를 한 포 더 줘요. 다음날 숙취 때, 물이 먹고 싶을 때 한 잔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몸을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주거든요. 퍼주는 걸 잘해요. 그러면 한 2, 3일 있다가 전화 와요. 도대체 이 성분이 뭐냐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품이 이렇게 사업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만 잘 활용하셔도 돼요. 사업은 그냥 돼. 부지런만 떨면 깨어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아요. 마음은 급한 이는 발이 안 움직이니까. 거꾸로 좀 하면 좋은데. 물론 원주는 잘 되고 계시지만 대구 얘기를 내가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수입 구조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입 구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좋은 아이템을 취급을 하려고 하면 아까 교육 몇 번 들으라고요? 5번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여러분 멤버십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자, 멤버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때요? 강의를 5번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전 제품에 대해서 30% 싸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싸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가요? 저는 강력하게 브리핑을 해요. 그리고 싸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물어요. 가르쳐 달라 그러면 쟨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세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으니까 뭐 봐요. 드셔보니까 니도 뭐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분 역시 다 복제가 어떻게 니도 싸게 먹으려고 하면 들어봐야죠. 중요하게 정확하게 알고 드시게끔 해줘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분은 어때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드시는 분 어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더 빨라요. 똑같은 물에 비교 실험한 거 보셨죠? A컵이 있고 B컵이 있어요. A컵에 있는 물에게 막 욕을 합니다. B컵에는 칭찬만 해. 너 참 사랑스럽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라고 자꾸 칭찬을 해요. 나중에 물의 파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A는 완전히 깨져 있죠.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육각수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늦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정의 씨앗이 있어요. 어떤 걸 먹어도 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먹으면 좋은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풀을 먹어요. 소가 먹으면 뭘 만들어요? 우유 만들죠. 독사가 먹으면 뭐 만들어요? 독 만들어요. 사슴이 먹으면요? 뭐 만들어요? 녹용 만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숙제 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소매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드려요. 그래서 방판 좋아하시는 분 이걸로 해도 돼요. 자, 어떤 소매냐 그러면 30에서 55%의 소매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때요? 소매 이익을 첫 달에도 200만 원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내가 어때요? 소매 이익을 창출해서 짭짤하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우리는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죠. 77%의 권리 소득이에요. 자, 이 권리 소득은 뭐예요? 자, 권리 소득은 자, 내 속에 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팀을 만들어서 일정의 매출액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돼요. 출근을 하지 못해요. 내가 해외로 나가야 돼요. 출근하지 못해요. 난 내 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회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는가요? 일반적인 구조는 회사가 착취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요, 내가 아무리 이 구성원을 많이 모집을 했어도 여기서 수백억의 매출이 떠도 내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어때요? 내 역할을 못하면 이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권리소득은 뭡니까? 내가 병원에 있어도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유학을 3년 동안 다녀오고 어떻게 해도 돼요? 여기에 일어난 매출액은 누구한테요? 내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권리소득이에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이만큼 들어가요. 근데 돈은 쟤만큼 들어와요. 나중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은 이만큼 써요. 돈은 이만큼 들어와요. 이게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초기 3년은 무지 바빠요. 제가 지금 이제 10개월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바빠 터지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돈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권리소득, 인세소득이에요. 많은 리더분께 자 1번 때문에 사업합니까? 2번 때문에 사업합니까? 3번 때문에 사업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 때문에 사업해요? 3번 때문에 사업을 해요. 처음 오신 분은 뭐 때문에? 1번 때문에 와요. 그러다가 2번 때문에 해요. 그러다가 3번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많이 준다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정확한 비전 알고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꾸 듣기 싫은데 자꾸 들어야 돼.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할 뿐이에요. 저는 무엇을 봤냐 대구에서 내가 안 해도 그 누군가가 할 거라고 하는 시장성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타이밍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진행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우리 아가 올해 고3이거든요. 아가 무슨 대학에 지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미가 아니에요. 저는 애미로서는 근데도 우리 아들 아이한테 안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때문에. 아이는 공부 잘해요. 전교 1등이에요. 대학도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다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한테 보여준 거예요. 물론 클리오소트 때문도 있지만. 아니 정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뺐지만 클리오소트 때문에 우리 딸아이 경험이 진짜 많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시간상 아마 뭐 석 달 열흘 동안 나하고 밤샘에도 아마 부족할 정도로 경험이 많아.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경험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면 더 좋겠죠. 자, 77%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77%는 조금 나누어집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차가 있고요. 2차가 42%입니다. 3차가 15%예요. 합하면 이제 77%가 되겠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1차도 초기 사업자를 위해서, 2차도 초기 사업자를 위해서, 3차도 초기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이 초기가 돈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으면 기존 사업자는 어때요? 등달아 돈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 상위 몇 프로만 가져가는 그런 소득 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3차 보너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3차 보너스는 일반 회사는요 공유 보너스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1%를 띄어서 나누어 가져요. 직급자끼리. 어디? 높은 직급자끼리. 근데 이 높은 직급자가 많이 나오면 어때요? 공유 보너스는 줄어들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처음엔 진짜 매력이었어요. 받아보니까 매력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막 이게 사업자, 직급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줄어요. 처음에는 몇 천만이, 나중에는 1,000만으로, 나중에는 몇백, 나중에는 거의 유야무야. 근데 저희는 공유 보너스가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정해져 있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냐?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급으로. 55만 원에서 75만 원. 자, 그러면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1차부터 볼게요. 자, 1차 20%는 이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들어오셔야 돼요. 멤버에 들어오면 자기 아이디가 나옵니다. 분양권 비슷하게 자기 아이디가 나와요. 아이디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뭘 얼마를 사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가 아무것도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게 프리해요. 프리하기 때문에 투자된 게 없으니까 어때요? 놓는 것도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자, 내가 내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 아이디의 매출로 이제 픽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요, 스폰서님 대충 하나 주세요. 가져가시는 분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본인 아이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누적으로 잡혀요. 자, 10만 점이면 저희가 10% 자격입니다. 50만 점이면 15% 자격이고요. 100만 점이면 20% 자격이에요. 이거는 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달에 10만 원, 오메가하고 우리 눈이 안 좋아 비전하고 이제 몇 개 사 먹었어요? 다음 달에 신랑이 술을 많이 먹어서 바이오스라이프 C를 줬어요? 그 다음 달에 우리 친정엄마가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이 안 좋아서 글루코사민하고 오메가 줬어요? 쭉 누적이 되겠죠. 누적이 돼서 100만 점이 되면 20% 자격. 내가 한 번 20%의 자격을 가지면요 평생 나는 20%의 유자격자가 돼요. 누적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A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너 다이어트 뭐 찾고 있지 않았니? 정말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기가 막힌 게 있다. 너 한번 먹어볼래? 권유를 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니나 많이 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 이러면서
매출이 뜨는 경우도 있고 많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나의 자격이 뭐냐? 내 자격이 만약 10의 자격이면 어때요? 예, 10만 원 들어갈 거고 내 자격이 어때요? 20%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20만 원 들어갈 거고 매출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나의 자격에 따라서 수당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 자격을 빨리 갖추는 게 20%다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A에게 얘기를 했어요. A는 A-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A는 얘기만 하고 자기는 쏙 빠졌어요. 내가 알기는 A를 아는데 나중에 사업자로 남기는 A-가 남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는 매출이 없어요, 빵. 근데 A-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매출이 떴어요. 그러면 이 보너스는 원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여기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자격되는 나한테. 자, 이 말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추천인, 후원인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 구도라는,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추천 구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직접 추천한 A가 무조건 이 사람이 잘 돼야만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선수만 찾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유경험자나 아니면 어때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만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런 마케팅은 어려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뎁스 구도라 그래서 누군가가 매출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내가 직접 리크루팅한 거와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1차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이 어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차 보너스입니다. 자, 핵심은 2차이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갈게요. 자, 2차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보너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풀어주는 보너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예전에 헤어진 제 파트너인데 카톡에 들어왔어요. 저는 전화번호가 없었고요. 그분에게는 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카톡에 들어왔는데, 누구냐? 이랬더니, 이호정입니다. 오, 웬일이냐? 근데 나 좀 급히 만나세요. 급히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급히 만났어요. 시간이 밤 늦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가능하대.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저희가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뭐 살이 쏙 빠져갖고 옛날 그 이쁘던 이호정 사장님이 아니시더라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물으니까 스폰서님은 왜 그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또 이런 물으더라고. 아, 나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하고 있대. 뭘 하고 있냐니까 허브 다이어트를 하고 있대.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물었어요. 마케팅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세대로 풀어준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대로 풀어준 건 여기 와 처음 들었거든요. 세대로 풀어줘? 이러니까 세대로 풀어준다. 그래? 몇 세대까지 풀어줘요? 라고 물으니까 3세대까지 풀어준다. 그러냐고. 우리는 12세대까지 풀어준다. 제가 초대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영하산 가게 듣고 갔잖아요. 이 세대예요. 세대의 의미 아시겠죠? 저희는 이 42%를 전부 세대로 풀어줘요. 근데 몇 세대까지 풀어주느냐? 12세대까지 풀어줘요. 12세대면요. 단계로는요. 50단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레벨로 따지면 어때요? 20레벨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사업자로 딱 짜여진다 하더라도 12세대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깊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 기업은 최고 직급은 어때요? 1억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최고 직급인데 월 1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리더 영입이 안 돼요. 왜요? 리더들은 뭐 보고 움직여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나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최고 직급 이게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로 풀어주는 회사가 1억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짧게 풀어주니까 뭘 많이 해라? 레그를 많이 해라. 그래서 15레그가 최고 직급이고 20레그가 최고. 잘 보셔야 돼요. 레벨로 하는 회사는 어때요? 그거보다는 조금 레그 수가 적어요. 10레그, 7레그 이런 거예요. 저희는 어때요? 세대로 전부 다 풀어주니까 어때요? 몇 레그가 최고 직급이에요? 3레그가. 왜요? 깊이 있게 풀어줘도 뭐가 가능해요? 월 1억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막 입에 거품 물고 또 얘기해요. 제품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마케팅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월등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험자나 리더를 만났을 때 강하게 어필. 그래서 제 팀들은 유경험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는요, 뭐밖에 답이 없느냐. 그분들 제품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딱 첫 마디가 제품은 됐고요. 딱 그래요. 왜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 안 돼요. 좋은 거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장성만 보십시오. 라고 해서 바이오스 라이프 C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딱 풀어주는데 상대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딱 풀어줘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게 저희 마케팅이에요. 저희가 12세대까지 깊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했는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12세대는 이렇게 풀어줘요. 자, 이제 직급과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얘기할게요. 1세대가 있고요. 2세대, 4세대, 5세대. 자, 6세대, 7, 8, 9세대, 10, 11, 12세대.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꽃은 5세대까지가 10%예요.
속에 들어가면 5%, 5%지만 하여튼 5세대까지 꽃이 참고표.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고요. 여기가 1%예요. 그래서 세대 보너스는 이제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풀어주는 과정 제가 이제 직급을 얘기해 볼게요. 자, 마지막에 직급을 보셔야 아까 3차 보너스 뭐 준다고요? 기본급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는 크게 직급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낮은 직급은 매니저. 그다음에 두 번째 디렉터가 있고 프루덴셜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원주에는 다이아몬드가 2분이나 계시죠. 대구에는 아쉽게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보여줄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최고로 볼 수 있는 게 저예요. 저는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프루덴셜.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온 것까지만. 자, 매니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새 그룹을 키우는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속에 들어가면 또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예. 이렇게 해서 10개 조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직급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건 10만 점, 10만 점, 10만 점. 이런 매니저가 돼요. 100만 점, 10만 점, 10만 점 그러면 시니어 매니저가 되고요. 자, 300볼륨, 100볼륨, 10볼륨 그러면 이 매니저가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직급이에요. 그냥 이 매니저까지는 소매 마진까지 포함해서 1, 200 정도 버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있으면 A, B, C가 있어요. A, B, C. A로부터 형성된 그룹 원들이 있을까?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그룹을 모아봤더니 300이 됐더라. B 그룹을 모아봤더니 중간에 100이 됐더라. C가 10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그젝티브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꽃은 디렉이에요. 자, 왜 꽃이 디렉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기본급을 준다 그랬죠. 얼마요? 55에서 75만 원 기본급을 준다 그랬어요. 요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디렉터예요. 근데 이 디렉터는 누구나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이 디렉터는 이 그림이에요. 500볼륨, 300볼륨, 100볼륨. 그러면 이 디렉터가 이제 A 그룹이 소비자가 막 늘어난 거야. 친구야 먹어봐가 또 친구가 친구를 소개하고 친구가 이모를 소개하고 또 이모가 딸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 멤버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그룹이 500이 됐고 B 그룹이 300이 됐고 C 그룹이 이제 100이 된 거예요. 이러면 디렉터가 되는데 매출은 전체 매출이 얼마예요? 900볼륨이죠. 900볼륨 같으면요. 저는 이제 방판에 잠깐 있어봤기 때문에 잘 파시는 분들은요. 혼자 1000만 원 잘 팔아요. 혼자 매출로 1000을 잘 팔아요. 근데 여기에 900은요. 팀 매출 얘기예요. 개인 매출이 아니에요. 나로 포함한 팀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매출을 디렉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기본급 준다 그랬죠. 기본급을 55에서 75만 원 기본급을 줍니다. 디렉터. 이제 밑에 이제 좀 더 높은 디렉이 있고 더 높은 디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가 꽃이라 그랬어요. 5세대까지. 5세대는 깊습니다. 5세대까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누구한테? 디렉에게. 디렉이 되면 5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1년에 한 번씩 고급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1년에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거의 2억 매출이 되어야만 1년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900볼륨을 3개월만 하면 그러면 매출이 얼마예요? 2,700밖에 안 돼. 그러면 여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2억이 쉬워요? 2,700이 쉬워요? 2,700이 쉽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여행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여행을 3번째 갔다 왔어요. 한 번은 티켓이 나왔는데 제가 포기를 했고요. 사업상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한 번은 크루즈를 갔고 한 번은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로 갔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감동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 팀들을 이제 여행 갈 팀들을 제가 이제 저희가 올해 코타키나발루로 11월에 갔다 왔나요? 11월에 여행 가려고 그 전에 이제 9월 마감으로 끝났어요. 저희가 여건을 이렇게 제시하라고 제 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 인원이 한 22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요. 70%가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해외를 70%가 처음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 열심히 진행하시는 분도 못 갔어요. 못 가셔서 한 12분 정도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보면 이제 공항 가면 표가 나요. 처음 여행 오시는 분들. 첫 여행 오시는 분들의 특징 첫 번째, 가방이 커요.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대팀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샴푸도 커다란 거, 린스도 커다란 거, 바디크렌즈 커다란 거, 바디로션 커다란 거, 때타올까지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행을 딱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는 사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호텔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몰랐냐고. 몰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런 만찬을 처음 먹어봤대. 내가 보니까 조금 허접한 것 같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 국내에서 그런 만찬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직원들의 우리에 대한 배려. 그냥 여왕 대접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말만, 왜 그러세요? 가이드처럼 묻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이제. 뭐 조금만 인상 찍으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왜요? 우리 사업자가 뭐예요? CEO예요. 그 대접을 받고 온 거예요. 갑자기 보통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상류사에 이제 조금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행은요,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가고 싶어요. 갔다 오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봤거든요. 뭘 봤어요?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전부 평범하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 하더라 그래? 부자 동네로 이사 가라 그러죠. 본 바가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요. 아파트 50평 이내는 다 평범한 거예요. 다 평범하게 살아요. 벤츠 이하는 거의 다 평범하신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만 보다가 갑자기 어때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본 거예요. 근데 여행은요,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샤타문을 열고 닫고 한다. 그럼 어때요? 샤타문을 닫고 가야 되니까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죠. 왜요? 매출이 제로잖아요? 뭐 수입도 제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샤타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갔다 오면 파트너들이 동기부여받아 매출은 더 떠 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요, 다 주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길도 주는 것 같고요. 내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도 주고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때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게 디렉터라고 보시면 돼요. 디렉터 쉬운가요? 전 처음에 뭘 봤냐면 디렉터를 봤어요. 제가 처음에 첫 달에 뭐 갔냐면 시니어 매니저 갔어요. 첫째 달. 둘째 달에 디렉을 갔거든요. 제가 디렉에 갔었을 때 디렉만 유지돼도 괜찮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통장에 20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 근데 그 놈에게 죽어서도 들어온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너무나 일확천금을 보지 말고요. 그냥 그거 보세요. 디렉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디렉이 돼요. 그러면 A가 나오고 B가 A 다시가 나오고 쭉 나오겠죠. 저는요, 쭉 나오면 이분을 디렉 도와줍니다. 갈 수 있게끔. 이분이 디렉 가니까 어때요? 디렉 가고, 이분 디렉 가고, 잘하면 시니어 디렉 가고. 내가 이 디렉이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A와 A 다시도 갈 수 있게끔. 내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려우면 A 보고 니 디렉 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디렉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그럼 어때요? 만들 수 있죠. 저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디렉은 누구나 할 수 있겠다. 평범한 아줌마도 평범한 아저씨도 거기다가 경험자는 아주 쉽겠다. 이걸 본 거예요. 이 디렉이 쭉 모이면 어때요? 나는 이제 프루덴셜 가 있겠죠. 프루덴셜 가시면 일시불만 하더라도 1,000만 원 한 번, 2,000만 원 한 번, 4,000만 원 한 번. 제가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일시불만 3,000만 원 받았어요. 7,000만 원 중에 이제 3,000만 원 받았고요. 이달에 이제 4,000만 원 제가 도전을 해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온 것 같아요. 제에게는 정말 2011년도가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해였어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묘비뱅에 정말 열심히 살았노라 이러고 내가 죽을 거예요. 그게 원래 2011년도에. 이 정도 비전이 있으면 열심히 살 가치 있습니까? 네.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프루덴셜 가면 물론 연봉 억대가 넘어요. 루비 가시면 월 페이가 3,000이 넘어요. 괜찮죠?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분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비전을 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프루덴셜이, 그러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어느 순간 내 곁에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포기하시면 안 되죠. 정말 괜찮은 일 같으면 투잡으로 하시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란 단어는 잊어버리세요. 배추 포기도 쉬지 마시고. 그냥 포기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다. 내 사전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데 움직이면서 버텨야 돼요. 버티라 했더니 그냥 진짜로 가만 미팅만 쏙 나왔다가 집에 쏙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꼼짝도 안 하다가 미팅 때나 또 나오시더라고. 그러다 또 쏙 들어가버리고. 움직이면서 버티셔야 돼요. 누구나 가능한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정말 이 크나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만나셨고 저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장할 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 성장함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